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공동 경영을 하라는 유훈을 남겼지만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만 현재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주일 전 공개 입장문을 내면서 남동생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죠. 조 회장이 공동 경영을 하라는 아버지 유훈을 어기고 있다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 갈등이 모자 갈등으로까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이 모친의 자택을 방문한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와 언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이 벽난로 불쏘시개를 휘둘러 집안 집기가 깨지고 이 고문이 상처를 입는 등 격했던 당시 상황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모자는 오늘 오전 공동 사과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가족 간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지켜질까요? 프레스인 갈등 불씨 커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입니다. 네,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몸싸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말 내내 굉장히 이 소식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요정 기자,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것으로 주말 내내 얘기가 계속됐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느닷없이 조원태 회장하고 어머니 모친인 이명희 여사 간의 공동 사과문이 나왔어요. 사과문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과 입장문이 발표된 게 오늘 오전인데요. 그러니까 25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소동 5일 만에 이 입장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께 곧바로 깊이 사죄했고 이명희 고문, 그러니까 어머니 역시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님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는 말도 담겼습니다. 이 사과문의 이제 이름은 마지막으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담겼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게 이제 25일이고 보도가 된 건 조금 이후 직후인데 한진그룹에서는 그동안 이 집안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집안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 이런 입장만 발표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일이 지난 오늘 오전 조금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일 기자, 이 오늘 공동 사과문 발표 있기 전에 주말에 한 매체에 의해서 몇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이명희 씨 자택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깨진 유리창, 부서진 화병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팔에 난 상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이명희 고문의 팔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원태 회장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어머니인 이명희 씨 자택을 방문했는데 당시에 이제 조 회장이 어머니에게 이 경영권 분쟁에서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이 조 회장이 누나가 반기를 들었는데 왜 어머니가 묵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명희 씨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라 이런 아버지의 이제 유훈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다툼을 벌였고요. 조 회장이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거실에 있던 화병을 깨고 이명희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있었던 세계일보 보도만 보면은 유리창이 깨지고 화병이 깨지고 그리고 이명희 고문의 팔에 상처가 난 것은 조원태 회장이 가해자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일부 도는 얘기로는 두 모녀니까 이제 조연아 씨와 이 이명희 고문이 이렇게 흥분한 상태를 그걸 조원태 회장이 막으려다가 오히려 그 유리창이 깨지고 이렇게 상처가 난 거다. 또 이런 반대쪽 주장도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글을 봤는데 완전히 오늘 이제 제가 본 글은 이 주말에 나왔던 기사하고 정말 반대입니다. 그 집안에 이명희 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함께 있었는데 두 모녀가 이렇게 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조현태 회장이 이걸 말리면서 그런 사단이 났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실인지는 좀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 쪽으로 언론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위 여부,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사진이 공개되고 이런 모양새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예. 우위를 점하려고 여론을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원태 회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계셨던 집에 가서 뭐 깨지고 뭐 다치고 하는 예.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고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가족 간에 지금 모두가 다 한 배에 매를 맞거나 아니면 예. 다 욕을 먹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사과문이라는 게 나온 거는 회사 입장에서가 아니고 예. 이건 모자 간에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누를 끼친 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겠다. 예.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더 위에 있고 아들 이름이 더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예. 거 아닐까 짐작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일부 뭐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형제 남매 간에 싸움하는 거 그다음에 어머니를 가운데 놓고 또 이런 처음에는 약간 폐륜처럼 예. 보였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금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남매 간에 서로 우위를 점하는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공멸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은무 기자, 우리가 영화를 주로 보면 이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은 굉장히 은밀하게 그리고 또 다툼이 있더라도 언론 통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생생하게 사진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안에 있던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은 저 사진을 구할 방법은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이 배경, 보도 배경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도대체 누가 찍어서 공개한 것인가? 예. 기자들한테 누군가 줬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가 되고 보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게 영화에서나 뭐 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어떤 재벌가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던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답이 나온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해당한 사진, 이 손이 팔이 조금 닫혀 있는 사진 이 있어요. 근데 예. 저 사진 속 팔이 누구냐? 지금 이명희 고문, 어머니 이명희 고문. 남자 팔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명희 고문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명희 고문의 다친 팔 사진을 누가 공개했겠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명희 고문은 이 재벌 기업의 어머니거든요. 예. 누가 감히 그 사진을 찍어서 모르게, 이명희 고문 모르게 외부에 공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진이 나온 것 자체로 이명희 고문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명희 고문 측에서 뿌린 거다. 예, 그렇죠. 이제 의중이 어느 정도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고요. 예. 이제 흘러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저 사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조원태 회장이 가해자로 이렇게 딱 몰리게 돼 있는 사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불쏘시개가 동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 집안에 있는 굉장히 고급 어떤 주택가에 있는 벽난로, 실내 벽난로에 불쏘시개를 이제 조원태 회장이 휘둘러서 예. 휘두르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지고 화병이 깨지고 심지어 지금 이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까지 상해를 당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명희 고문의 측근인 어떤 이제 대한항공의 임원을 통해서 혹은 뭐 계열사의 임원을 통해서 이게 언론으로까지 전달이 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명희 예. 고문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가운데 어떤 이 회사 관계자들을 통해서 유출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출에는 이명희 고문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명희 고문 측에서 아들인 조원태 회장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회사 일부 중역에게 이 사진을 넘겼고 그 사진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성 찌라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모자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고문이 서로 이렇게 좀 흥분돼 있는 상태를 조원태 회장이 말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또 반론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한진그룹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동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따지려고 뭐 갔다 이런 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만 뭐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가족들만 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됐는지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환진그룹의 홍보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이 사진이 공개되는 것으로 미루어 유추해 볼 때 이명희 고문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조현아 부사장은 왜 동생인 조현태 회장에게 이렇게 선전포고, 경영권 분쟁 선전포고를 던졌을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월급 문제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예견됐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분은 비슷비슷하게 상속을 받았지만 지금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을 키를 잡고 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땅콩회항 그 사태에서 아직 많이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혼 문제까지 터지면서 사생활 문제로 계속 여론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경영 복귀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머니도 같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었지만 어머니도 최근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고요. 동생도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본인만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는 세 남매가 내야 하는 게 합쳐서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걸 지금 일단은 대출을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 어떻게 수습은 하고 있는데 메워야 되잖아요. 메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배제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뭐 어머니가 아들보다 딸을 더 아끼는 게 아니냐,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런 어떤 이 모자 간의, 모녀 간의, 부녀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어머니 역시도 정석격 고문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고문 복귀한 이후에 어떤 처우, 고문으로서의 처우가 사실상 어머니의 이제 마음에는 차지 않는 월급이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이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 조원태 회장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간극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 어머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세간에 참 입방아에 오르기 좋은 그런 소재들이 다 나오는 셈이군요. 결국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꼬박꼬박 이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좀 이렇게 대출을 갚아나가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게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2,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남매가 3남매가 각각 600억씩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5년간 분할 납부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이 조원태 현 현자 회장이 지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있지만 다른 남매들은 소득이 없어서 상속세 납부를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 공식 직함이 없는 거는 조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혼자죠. 그런데 가장 경영에 활발했던 조 전 부사장만 직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 전 부사장이 이 월급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도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일가의 상속세가 총 2,700억이고요. 여기서 이제 3남매가 부담해야 되는 게 총 600억이 아니라 2,700억 중에 1,800억, 각각 6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웬만한 사람은 내기가 한 번에 내기는 물론 어렵고 굉장히 버거운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걸 조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너무 이제 남동생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영호 회장이 특별한 유언 없이 급작스럽게 이제 별세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지분이 그냥 그대로 증여가 됐죠. 그거에 따른 이제 상속세가 총 2,700억, 각각 600억씩 내야 된다. 그러나 조원태 지금 경영권을 쥐고 있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라든지 어머니 이명희 씨 또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측근 인사들을 좀 배척하고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좀 새롭게 한진그룹을 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를 막고 또 그 측근들을 인사 조치를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대 뭐랄까 경영혁신? 좋게 말하면 경영혁신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어머니 세력을 쫓아내기. 뭐 그런 문제도 이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선전포고를 유도한 게 아닌가. 그게 또 발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산업부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조 전 부사장의 복귀 시점이 이번 연말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은 복귀는커녕 이 조 전 부사장의 측근이 모두 다 이제
자리를 떠난 상황인 거죠. 예. 결국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이대로라면 복귀가 더 힘들어지겠다. 혹은 복귀를 하더라도 복귀한 이후에 자신의 경영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이 섰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한진그룹 측에서 이 조 전 부사장의 공개 입장문 후에 이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이 아버지 유후는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땅콩 회항 혹은 이 남편과의 집안 갈등 또 가사도우 및 이 불법 고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랐던 이 조 전 부사장이 서둘러 복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일단은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조 전 부사장 역시 이를 고려했는지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도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고요. 또 물컵 갑질 논란을 일었던 동생마저도 복귀를 했는데 본인만 직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은 갑작스레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꽤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오너라고 해서 이 한진그룹이 오너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도 있고요. 노조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잇달아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많이 꺾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박창진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사무장 박창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내에서도 이 조 회장 일가의 전행, 그러니까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부하 직원들에 대한 뭐 갑질 이런 것들이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부하직에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했다 사내에서 뭐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사내에서는 이분들의 전행이 뭐 익히 알려져 있던 바고 이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외부로 이렇게 자꾸 이분들의 이제 전행이 알려지고 이게 내부 노동자들의 의기저하까지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소문도 많았고 제가 직접 당한 일도 있으니까 일가 전체를 이제 저는 수시로 좀 모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거의 A4 용지 100장 정도 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자주였으면 지금 들으신 대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이 승무원들이 참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땅콩회항 사건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부하 직원에 대한 뭐 이런 질책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참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이 한진가 분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세대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세대도 그랬어요. 조중훈 회장과 조중건이라는 동생이 조중건 씨가 대한항공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들었는데 아들에게 조양호 회장과 아들들에게 한진그룹을 물려줄 때 동생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내침을 해서 당시에 70년대입니다만 당시에 당시엔 재벌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재벌가의 비정함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양호 회장의 형제들도 네 형제 간에 서로 둘 2대2로 나뉘어서 재산 싸움을 심각하게 했죠. 아까 우리 기자하고 앵커가 한 얘기 중에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그룹 계열사 과연 이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오너만의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번 한진가의 남매들 간의 싸움을 보면서 아마 떠오르게 할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양극화의 폐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소수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 그들이 또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이제 오너 리스크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쉐어홀더라고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그 기업의 소비자 그리고 그 기업과 연결돼 있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모두가 다 연관돼 있는 게 요즘의 기업이에요.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 이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이 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상생이고 공생의 길인데 지금 이 조양호 씨의 아들, 딸 이 남매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게 자기들 거라고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지분 싸움에서 이기는 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한 걸까?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한항공이 지금
대한은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상호까지 붙이면서 다니는 국적기의 대표 주자인데 소비자들이 그리고 이용객들이 외면을 해버리면 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아마 이번 이 남매들은 싸움을 하고 나서 예. 후회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과문을 발표했으니까요. 좀 그나마 조금 진정 사태로 좀 접어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 좀 회의적인 시각이 전망이 많습니다.